후안 소토가 1년 반의 짧은 샌디에고 생활을 마치고 미국의 심장부 뉴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양키스와 파드리스는 트레이드를 통해 양키스는 트렌트 그리샴과 후안 소토를 얻게 되었고, 파드리스는 마이클 킹, 카일 히가시오카, 자니 브리토, 랜디 바스케즈, 그리고 유망주인 드루 스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의 주요 골자는 파드리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금 지출을 감소시키며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서프, 브리토, 랜디라는 3명의 미래 선발 자원과 23시즌 후반기에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 변경 후 대박난 당장의 선발 자원 1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파드리스 입장에선 1년 계약만을 남겨둔 소토와 추가 계약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트레이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양키스는 1년 계약만을 남겨둔, 거기다 FA 5억 달러 미만은 노노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몸값 감당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 선수를 왜 꼭 이렇게까지 영입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타자이길래 양키스는 이 딜을 했는지 소토와 양키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는 누가 뭐래도 MLB 최고의 명문 구단일 겁니다. 아니, 이젠 이었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말이죠. 현재 양키스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FA고 하나는 팜입니다. 그중 정말 문제는 이 FA 계약들입니다. 양키스는 지난 몇 년간 많은 계약들을 해왔습니다. 오타니 이전의 최고 계약금이었던 에런 저지, 야마모토 이전 투수 계약금 최고액이었던 게릿 콜, 양키스 FA 상징과 같은 이 둘은 그래도 자신의 이름값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게릿 콜은 FA 계약 이후 단 한 번의 장기 부상 시즌 없이 매년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했으며 올해 개인 커리어 최초 사이언까지 수상하며 모범 FA 계약임을 증명해냈죠. 저지 역시 올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FA 첫 시즌은 올해 단 106게임에서 37개의 홈런, WRC 플러스 174를 때려내며 건강만 하다면 그의 실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선수들입니다. 직접 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FA 된 선수를 트레이드해온 스탠튼은 정말 자신의 역할을 1도 못해주고 있으며 2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엄청난 활약으로 대형 계약을 따낸 칼로스 로드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답게 부상으로 올 시즌 폭망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라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도 미지수죠. 야마모토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입니다. 시카고 컵스의 저주를 깬 팀원 중 한 명이었던 앤서니 리조 역시 컵스에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양키스에서 뛰는 동안 평균 2할 3푼 3리타율과 평균 22개의 홈런을 때려낼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리메유만이 항상 자신이 찍을 수 있는 최대치를 찍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제 내년엔 35살의 나이가 되죠. 내년 시즌부터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갈수록 타격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선발진이며 타선이며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선이 진짜 답이 없는데 작년에 저지가 없는 경기는 진짜 봐주기 힘들 정도로 타선의 무기력함은 상당했습니다. 양키스라는 이름값, 그러니까 항상 우승을 도전하는 그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타선의 힘이었습니다. 인기 구단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다저스와 비교하면 그들의 이런 부진은 더 뼈아프기만 보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양키스는 극약 처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지 앞뒤로 타선의 강력함을 더해줄 선수들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1년짜리 계획일지라도 말이죠. 특히 저지와 콜의 전성기를 이렇게 그냥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운 게 올해라고 봅니다. 그 승부의 가장 큰 조각이 바로 그야말로 천재라는 수식어가 정말이지 어울리는 타자 후안 소토인 것입니다. 에런 저지 앞뒤를 맡을 만한 퍼즐 조각이라고 치부하기엔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도 뛰어난 이 소토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안 소토는 1998년생으로 이제 25살이 나인 선수입니다. 상당히 노안이라는 점과 임팩트 있었던 커리어가 있어서인지 베테랑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제 6년차인 선수입니다. 소토는 2018년 워싱턴에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 19살의 나이였습니다. 날고 긴다는 야구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고작 19살이란 나이로 그가 펼친 기록은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116게임, 22홈런, 타율 2할 9푼 1위, OPS 0.923, WRC 플러스 146이었습니다. 선구안, 컨택 능력, 배팅 파워,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정말 타고난 센스란 게 뭔지 보여준 선수였죠. 정말 어메이징했고 2018에서 2019년 시즌에 등장한 천재 타자들인 아쿠냐 주니어, 타티스 주니어, 그리고 게레로 주니어 중 가장 뛰어난 재능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중 여러모로 아쿠냐와 함께 차기 MVP라는 말을 첫 해부터 듣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관점은 틀림이 없단 듯이 2019년에 150경기 34홈런, 타율 2할 8푼 1위, WRC 플러스 143,
WAR 5.7을 기록하며 타격 천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해에 워싱턴의 기적과 같은 우승을 이끄는데 정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소토의 등장이 없었더라면 워싱턴의 기적과 같은 창단 첫 우승은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2020년 WRC 플러스 202, 2021년 WRC 플러스 164로 워싱턴에서 정말 끊임없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 이름값으로 상당한 자원과 함께 샌디에고로 2022년 트레이드되었죠. 트레이드 첫 해인 2022년에 타율 2할 4푼 1리로 3할 언저리에서 놀았던 컨택에 이상이 생겼지만 27개의 홈런과 여전히 강한 클러치 능력으로 WRC 플러스 145를 치며 자신의 값어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끝낸 2023년엔 더 나아지리라 기대했고 실제로 타율 2할 7푼 5리, OPS 0.929, WRC 플러스 155와 커리어 하이인 35개 홈런을 때려내며 더없이 훌륭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다만 아쉬운 건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한 성적표가 이 정도여선 안 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데뷔 시즌은 보여줬던 미친 기록과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는 갈수록 희석되어 가고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되었던 아쿠냐의 MVP 시즌이라 그런지 그의 성장 발전이 더디단 이야기가 더 흘러나온 시즌이었죠. 성장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나이는 25살이며 매년 상위 5%에 드는 타격 지표로 아주 꾸준히 활약 중입니다. 게다가 그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양키스가 올 시즌 그를 저지의 짝꿍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유일 겁니다. 무엇보다 계산이 서는 타자라는 점이 말이죠. 타율이 낮아지든 성장이 어떻든 소토는 평년 WRC 플러스 154를 쳐주는 선수며 30개의 홈런을 매년 때릴 수 있는 타자라는 점이죠. 아무리 망해도 최저치가 2022년일 거고 그 최저치를 찍는다고 해도 당장 양키스에서 저지 말곤 가장 잘 치는 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후안 소토가 갖고 있는 위력이며 후안 소토에게 큰 배팅을 한 이유입니다. 너의 천장은 나의 바닥일 뿐이다. 뭐 그런 클래스가 있는 선수죠. 그럼 그런 소토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볼까요? 우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루입니다. 스프린트 속도는 하위 37%로 평균보다 살짝 느린 발을 갖고 있습니다. 아쿠냐처럼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지만 아쿠냐보다 득점 가능 출루가 낮은 이유입니다. 웬만한 타구로는 2루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선수죠. 거기다 이 느린 발이 갖고 있는 선수가 외야수라는 점입니다. 즉 레인지가 상당히 좁습니다. 수비 레인지는 하위 3%로 그야말로 타격을 위해 쓰는 코너 외야수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서 있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수비수죠. 사실 1루로 갈 수 있다면 빠르게 1루로 포변하는 게 좋은 선수입니다. 반면 장점은 앞서 말한 타격입니다. 상당히 클래식한 타격폼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몸의 중심 이동은 일체 없고 타이밍도 매우 뒤에 두고 타석에 임하는 선수죠. 폼을 보시더라도 중심축의 뒷다리에 상대적으로 오래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스윙 시에는 당연하게도 매우 강력한 풀 컨택을 위한 타격을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타격 스탠스는 본인의 뛰어난 선구안과 협음력과 합쳐져 좋은 공을 골라내고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죠. 정말 요즘은 잘 찾아보기 힘든 타격 자세입니다. 딱 봐도 요즘 선수들의 폼하고는 뭔가 좀 다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올드스쿨한 타격 폼이 현대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95마일 이상의 빠른 공에 대처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이유도 중심 이동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대충 빠른 공을 더 잘 치기 위해 그리고 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치면 아무래도 코일링만을 활용한 타격이 되다 보니 현대식 해석에 따르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토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의 타고난 신체 반응 속도와 신체 협력은 폼이고 뭐고 공이 오면 후려치면 되지 라는 식의 대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타격의 전부이기도 하죠. 이렇게 말한다고 그의 배팅 스킬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의 백스피드는 당연히 리그 최상급이며 타석당 배럴 타구 지수가 8.2로 올 시즌 전체 39위였습니다. 또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는데 큰 관련이 있는 타구 속도는 93.2마일로 전체 11위였습니다. 95마일 타구 이상을 의미하는 하드힛 역시 246개로 6위에 해당합니다. 즉 그의 배팅 메커니즘과 그의 신체 조건이 합쳐져 배팅 포인트를 뒤에 둠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고 빠른 타구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투수 입장에선 참으로 까다롭고 강한 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킬 메커니즘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사 각도입니다. 발사 각도는 타구 속도와 함께 현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타격 메커니즘 지표 중 하나이죠. 그 발사각이 좋지 못합니다. 타격 생산성에 관련된 이런 세부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리그에 많지 않은데 소토는 그런 선수들 중 발사각이 좋지 않은 유의한 선수입니다. 한 명은 소토이고 한 명은 아쿠냐 주니어입니다. 아쿠냐의 발사각은 7.4도이며 소토의 발사각은 6.7도입니다. 10도 미만은 그라운드볼을 의미하기에 소토의 강하고 빠른 타구에 많은 비율이 땅볼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아쿠냐
아쿠냐 역시 그 비율은 많지만 아쿠냐는 찍어 때리는 타격 접근이기에 찍히면 넘어간다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41개의 홈런이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거기다 더 좋은 타율과 더 좋은 스윙 스판율, 즉 한 티어 높은 컨택률로 땅볼 타구를 안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아쿠냐는 발이 빠르면 스프레이 히터이기에 더 높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낮은 타구 생산이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토는 아닙니다. 라인 드라이버성 타구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라인 드라이브 16%, 땅볼 51%, 뜬공 32%가 아니라 프리먼처럼 라인 드라이브 27%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라인 드라이브 25%의 타구 생산을 만들어내야 하죠. 이런 점이 엄청나게 강하고 빠른 타구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올 시즌 타율이 2할 7푼 5리이며 홈런이 35개인 이유입니다. 비슷한 타구 속도와 하드의 생산성을 보이는 애틀란타의 올슨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보이는데요. 올슨은 올 시즌 54개의 홈런과 2할 8푼 3리의 타율을 만들어냈습니다. 올슨의 출루율이 3할 8푼 9리, 소토의 출루율이 4할 1푼, 2푼 정도 차이가 날 만큼 소토가 공을 더 잘 보험에도 이 정도의 생산성 차이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둘의 차이는 딱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올슨의 평균 발사가 17.1도, 소토의 평균 발사가 6.7도, 이 차이죠. 분명 이런 점을 봤을 때 소토의 발전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의 배트가 나오는 각도만 조정해줘도 그의 높은 협음력과 선구와는 그에게 한 차원 높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그가 얼마나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고쳐갈 수 있는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장담컨대 그는 바로 MVP 컨텐더급으로 부상하겠죠. 소토는 분명 지금도 리그 최상위급 타자입니다. 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게 양키스가 소토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소토는 더 발전할 수 있는 타자이며 자신의 천재성을 아직 다 터뜨리지 못한 타자입니다. 그는 오타니, 저지, 배치, 아쿠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MVP급 타자가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과연 25살의 천재 중의 천재 타자는 명가의 재건축의 첫 기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다음 시즌 소토의 활약상을 지켜보시죠.